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가족 간의 계좌 이체, 이런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흔히들 부모님과 자녀 간, 배우자 간에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비, 학비, 용돈, 자금 관리 등을 하면서 별 생각 없이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내라고 한다면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계좌 이체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인데요. 부모님과 자녀, 남편과 아내, 조부모님과 손주 사이에서 자주 발생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별 생각 없이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도 자칫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 거래도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일단 증여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을 보겠습니다. 증여자별, 수중자별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재산가액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계산 방법은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액을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합산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액이 6억 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5천만 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타 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이야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을 보겠습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에 누진 공제액을 뺀 금액이 증여세가 되는데요.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를 곱한 다음에 누진 공제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세율 30%를 곱한 다음에 누진 공제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세율 40%를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세율 50%를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30%의 할증과세가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 간 계좌 이체이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 계좌 이체는 어떤가요? 국세청은 부모와 자식 간의 계좌 이체는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셔서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물품을 구입해드리고 부모님이 자녀 계좌로 그 물품 구입 비용을 송금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이 되어서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증여가 아닌데 증여로 인정이 되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참 억울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쉽지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배우자 간 계좌 이체는 어떤가요? 배우자 간 계좌 이체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배우자 간 계좌 이체가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식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는 물론이고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계좌 이체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굳이 하나하나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할까요? 배우자 간 계좌 이체는 그렇게 하나하나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간 계좌 이체는 다른 경우와는 다르게 증여로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간 계좌이체 내역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납세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먼저 입증해야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계좌 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간 계좌 이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데 그 배우자의 통장 잔고나 부동산 등의 자산이 크게 늘어나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생활비를 아껴서 남은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잘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과세관청에서는 그런 경우 생활비를 초과해서 배우자에게 이전된 증여액이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의 과거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충분하다면 문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조사는 언제 하나요? 계좌이체 내역조사 시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3년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 세무조사입니다. 이는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5년분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상속세 세무조사인데요. 이거는 10년분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세 번째, 상속받을 때 받는 세무조사입니다. 왜 상속세 세무조사는 무려 10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물려받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내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10년간 발생한 계좌이체 내역 중에 가족 간 계좌이체가 있다면 해당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증여받은 금액으로 추정이 되어서 상속세가 부과될 텐데요. 1년, 2년 전의 일도 기억해내기가 힘든데 9년, 10년 전의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해서 증명을 합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한 해결 방안입니다. 바로 계좌 이체를 할 때 무슨 사유로 이체를 했는지 그 사유를 하나하나 통장에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체 메모 사례를 보겠습니다. 내 통장 표시에는 부친 차량 구매비용, 생활비 정산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받는 분 통장 표시에도 부친 차량 구매비용, 생활비 정산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럼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면 억울하게 증여세, 상속세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체 메모란에 상세하고 알기 쉽게 이체 세부 내역 메모를 남겨두시고 영수증 등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 자료들을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증여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